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새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입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신중론을 제기하는 등 여당과 다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개혁 등 주요 정치 현안을 권양엽 민주당 대변인 겸 검찰개혁 특위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권양엽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워크숍 대변인 권양엽입니다. 네네 의원님 지금 워크숍 진행 중이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방금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정정해 먼저 하고 뭐죠? 갈까요? 제가 검찰개혁 특위위원은 아닙니다. 그래요? 대변인을 맡고 있고요. 네. 아이고 대변인 맡고 계시고 네. 워낙 이쪽에도 해박하셔서 저희가 약간 착각을 한 것 같고요. 예.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잘 아시니까 검찰개혁 위주로 여쭤볼게요. 네네. 자, 지금 워크숍 이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열리는 워크숍이라는 게 9월 정기국회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그런 거라고 저희가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 가장 핫한 부분은 검찰개혁 그 부분 아닐까 싶은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워크숍은 아시다시피 9월 1일부터 해서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네네. 이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에서는 법안 처리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예산안 심의도 있고 법률안 심사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정부하고 민주당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갖다가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서로가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상임위별 분임 토의도 하고 네.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뒷받침할지 그러다 보면 네. 이제 주요한 법안 처리 이런 게 이제 주요 부분이 되겠고 또 예산안 심사도 이제 정기국회에서는 하고 국정감사라는 것도 해야 열리고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 중요한 일들을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쭉 잘 짜나가냐 이런 게 큰 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일단 검찰 개혁 조금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네. 권양엽 대변인님 보시기에 민주당이 지금 검찰 개혁 쭉 추진해 오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요즘 최근에 많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네. 정청래 대표께서 줄기차게 말씀을 해 오셨었죠. 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겠다. 예. 이런 말씀하셨고 얼마 전 의총에서도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9월 내에 정부조직법의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네네. 한다고 당과 대통령실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추석 전인 거고요. 예. 그래서 민영배 의원님이 지금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네.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9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네. 공소청법이라든가 중수청,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법 제정안은 이후에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론을 수렴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죠. 네네. 예, 정기국회에서 했던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고 국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민생 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갈 것입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지금 권양엽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도 옛날에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얼개는 나올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추석 전에 완료한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어쨌든 검찰 해체라는 그런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이후에는 그 각각의 뭐 공소청법이라든지 중수청법이라든지 국가수사위원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 좀 세부적으로 조율해 나가면서 뭐 연말에나 이렇게 쭉 계속 추진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을 내용은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죠. 잘 알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정부 조직법 개정안 지금 뭐 물론 9월 말로 치면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네. 초안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마련하고 계실 것 같고 뭐 공청회나 나중에 당정회의 같은 거 거칠 것 같아요. 그 어떤 네네. 과정들을 거칩니까?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월 5일 날 입법 청문회가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5일이요. 검찰개혁안이 의견은 나와 있는 것 같고 이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또 서로 조율되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증인은 한 8명, 참고인 한 12명 정도 많은 분들이 입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입법청문회 네네. 9월 5일 날 거기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자, 의원님 근데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네. 여당의 검찰 개혁안 이른바 속도전에 대해 좀 신중히 나가야 된다. 지금 뭐 제대로 그렇게 토론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여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하고 좀 상당히 간극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어떤 점에서 지금 다른지 조금 정리를 조금 해주세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폐지하고 기소청을 신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인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행안부의 중수청을 신설하면 결국 법무부의 역할이 좀 축소된다고 보여지잖아요. 아마 그런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수사 역량도 유지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쪽에 좀 이렇게 집중됨을 예를 들어서 행안부 쪽에 여러 가지가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그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감안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 눈에 띄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 해체잖아요. 네네.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걸 법무부 안에다 만약에 둘 경우에 그냥 이게 그 기능은 둘로 수사와 기소로 쪼개기는 했지만 마치 검찰이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간극이 좀 커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글쎄요. 대변인으로서 저 개인의 의견을 뭐 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뭐 법사위원도 아니어서 소관 상임위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성호 장관님은 법무부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뭐 법무부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께서는 법무장관으로서 행정부 쪽에서 조금 뭐 여러 가지를 또 살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당은 아무래도, 당 입장에서 그동안 쭉 일관되게 어떤 추진해온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잘 조정되고 당정회의나 통해서 조율될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당연히 조율되어야 하고요. 조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그 123개의 국정과제의 첫 번째 목표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이제 3가지 전략이 있는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실현, 문제를 해결한 유능한 정부인데 이 중에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중 3번째 그
과제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의 완성입니다. 예. 그만큼 우선순위도 높고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다양하고 철저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그 소통하고 잘 조율되어 갈 것입니다. 네네. 오늘 또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 예. 함께 잘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기도 하지요. 예, 우리 권양엽 의원님이 그러면 대변인이시니까 제가 조금 주제를 너무 있게 네. 그 검찰 개혁 쪽은 좀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좀 돌려볼게요. 자, 네. 오늘 일단 있었던 그 사안 어젯밤인가요?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저도 좀 납득할 수 없고요. 네네.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헌재 판결을 했을 때 나왔었던 것보다 특검에서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전에 국무회의 이전에 그 인지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 아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등등 해가지고 이제 기각을 한 것 같은데 네. 특검이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특별재판부 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주요 의원들이 몇 명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네. 법조계에서는 이게 위헌 가능성도 제기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올 때마다 이런 반응 보이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은 특별재판부 도입은 그냥 아이디어 단계지 이게 추진되고 그런 거는 현재로서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국민의힘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의원님. 네. 네. 자, 국민의힘이 이제 장동혁 신 당대표 선출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귀국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문한 게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거든요. 이게 네. 자, 야당 대표 이제 외치를 쭉 하고 오신 건데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성과도 저 야당 대표에게 설명하겠다 이런 그 의중도 있는 것 같고요. 요런 그 야당 대표를 만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오셨고 또 우리들이 그 처음에 굉장히 긴장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또 상대당 그 상대 나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더 잘하고 온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기대보다 훨씬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기대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 보고 상대 미국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 사실 해외 순방 갔다 와서 그 성과를 야당 대표에게도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는 함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초청하는 것은 그리고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잘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형식과 의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의제 어떤 거를 원하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얼굴만 보고 이게 덕담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물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 같은데 그거는 결과물이 있는 건 사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주 만난다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만나는 건 중요하죠. 네. 네네.
자, 그리고 이게 네네. 형식과 의제는 예를 들면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하셨잖아요. 예. 보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날 의사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의제와 형식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고 조율되어 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이제 왜 원내 대변인은 원내대표, 그다음에 대변인은 보통 이제 당 대표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이게 한 몸으로 일을 하시는 건데 정청래 대표 이제 자주 보실 거 아닙니까? 권영엽 네네. 대변인님도. 자, 네네.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청래 대표도 되게 강경한 이미지로 지금의 야당의 모습과는 뭐 협치는커녕 손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또 강경한 이미지의 어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선출이 됐는데 그 대표를 같이 이렇게 보필하고 있는 대변인 입장에서 앞으로 여야 간의 관계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요,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저 장동혁 당대표 당선 축하난을 보내셨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저도 압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에게도 몇 가지 물으신 게 있습니다. 질문을 혹시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예,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장동혁 당대표께서는 이번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네. 온 국민이 지난 내란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실제적으로 예. 국민들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 마음들을 국민들의 표심을 갖다가 예. 좀 드러났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들께 뭐 사과라든가 예. 내지는 뭐 입장 변화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대표께서 몇 마디 물으셨던데 네. 윤석열이 돌아와서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또 하라는 것인가? 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예. 뭐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도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린 계획도 잘한 것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사람들은 죽였어야 마땅한가?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장동혁 당대표에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질문했습니다. 공개 질문. 예. 예. 한 가지라도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뭐 단순하게 강경한 정청래 대표가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상황들을 예.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지금 권영엽 대변인님이 그 질문 쭉 말씀해 주시고 노상원 수첩까지 찬성하는가 뭐 질문까지 하시고 무고한 사람들 살해하려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뭐 질문에 빵 터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곡과 망상의 정치 공세에 답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대답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 자체가 네. 정말 현실 인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곡과 망상입니까? 온 국민이 사실은 저도 현장에 그때 12월 3일 국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네. 온 국민이 바라봤던 것이잖아요. 노상원 수첩은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빵 터지고 그냥 웃고 넘길 일입니까? 지금도 저는 사실은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저도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예. 이거는 그렇게 상황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전혀 현실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어제 일 잠깐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반대표를 던져서 그렇게 된 건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하겠다. 이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진 이유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까지 조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어제 그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이제 그 국민의힘 추천 몫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상현 우인식 후보에 대한 그 투표가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권위원 추천이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뭐 강하게 그 컴플레인을 했었는데요. 예. 국가인권위원회 자리는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인권의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두 분 다 아주 극우 성향의 혐오 이력을 가진 그런 인물을 이르려고 보통 제가 보여졌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그 행적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네.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적절치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여당이 독재를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그 실질적으로 조국혁신당이라든가 그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이런 타 야당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그 판단과 이것을 갖다가 독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 참 맞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예. 적어도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네.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그것을 사상검증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상검증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 후보자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부결표를 던졌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9월 정기국회 내년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 이제 논의합니다. 뭐 여러 가지 아주 진짜 예산 심사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정말 중요한 법안 수많은 법안들이 이제 처리하고 하는데 아까 여야 대표 간에 뭐 야당 대표의 스탠스 이런 거 언급하시면서 협치가 쉽지 않은 그 어떤 측면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의원님이. 자, 만약에 그래도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협력한다면 요 지점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마냥 그렇게 막 대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어차피 민생 현안은 처리해야 될 텐데 물론 뭐 그렇죠. 예, 여당 뭐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야당이 같이 머리를 모아서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국민에. 그래서 그런 거 어떤 부분부터 이렇게 좀 협력의 물꼬를 요런 현안은 같이 그 머리 숙이해서 좀 튀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사실은 뭐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대치 네. 국면으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번번하게 사실은 대치하다가 도 협상을 통해서 사실은 또 합의 조율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이후로 그 굉장히 민생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내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민생 안정을 위한 그러한 뭐 입법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재해가 올해는 유난히 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재난재해라든가 안전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의하고 조율 가능한 그런 것부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서로 이제 좀 조율 가능한 것들을 여야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좀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네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상황이 약간 그 이전에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이 육선의 추미애 의원이잖아요. 네네. 혹시 그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지금 보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보통 한 3선 의원이 오던데 6선의 법사위원장.
아마 민주당의 의도는 강하게 검찰개혁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 선수가 그렇게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하신 것 같고요. 또 뭐 그 야당에서는 또 5선의 나경원 의원 또 뭐 율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의 의미랄까요?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뭐 이것에 대한 이례적인 것이죠. 네. 사실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6선의 법사위원장, 5선의 간사 뭐 이런 게 전례는 없었죠. 예. 그만큼 지금 현재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상임위 운영에 대한 것은 아마 뭐 그만큼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법사위 간사를 맡으니까 좀 더 지혜롭게 법사위 운영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자,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권양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거 일단 어떤 내용 담고 있고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법안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전세 사기 같은 뭐 개인과 가정의 꿈을 앗아가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굉장히 피해가 전국적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금융이나 주거 지원 등의 연계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이러한 등의 대도시 중심의 6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도 반드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비수도권 지역에도 전세 사기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뭐 저희 지역구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입니다만 전남에서도 가장 전세 피해가 큰 곳이기도 한데 지원센터가 그렇습니까? 없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국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각 17개 광역시도에 반드시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